안녕하십니까? 뉴스 보물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은 협상 타결이냐, 군사 충돌이냐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중동 지역을 넘어 국제 정세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심각한 사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외교안보 전문 이재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성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과 이란 관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흐름을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현재 미국과 이란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며 과거와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앵커님 말씀처럼 현재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한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매우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면에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 또한 여전히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긴장 국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대이란 정책과 이란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맞물려 그 강도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과 공격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군사적 충돌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외교적 움직임, 특히 핵 협상 재개와 관련하여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바로 핵 협상 재개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위해 우리 시간으로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침내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행동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기 전 이란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외교적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협상에 걸린 이해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만이 양국 간의 중재자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회담 역시 오만과 제네바에서 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오만의 외교적 노력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제네바 협상 결과에 따라 중동 정세의 향방이 결정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겁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에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굉장히 강력하고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란이 2주 안에 의미 있는 핵 합의, 즉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체결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경고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로 중동 지역의 전략적인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최신의 전투기와 병력을 배치하며 이는 제한적인 공격 가능성까지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혹은 협상에서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압박 맥서멈 프레셔 전략을 통해 이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핵농축 허용이나 미국 기업 참여 제한은 다소 의외로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군사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측의 무력 시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맞습니다.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으며 이란 역시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며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과 같은 공격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만약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및 주요 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자국 영토 방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 상대방의 도발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실제로 오판이나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군요. 이러한 국제적인 긴장 상태가 이란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이란의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앵커님. 현재 이란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재개되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생활고 그리고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이란 정부는 내부적으로도 큰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은 이란 정부가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고 혹은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외부와의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상황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유고에 대비한 승계, 서열 지정 소식 또한 이란 내부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군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핵심 쟁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라늄 농축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에너지 생산 및 의료용 등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핵 개발 권리는 주권적인 권리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매우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는 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협한다며 이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어 수단이며 이는 자국의 주권 침해로 간주된다며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역 내 영향력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대리 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여기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쟁점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각국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들이기에 어느 하나만을 해결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재성 기자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네바 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매우 불안정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2월 26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담 결과에 따라 중동 지역의 미래는 물론 국제 유가와 환율 등 글로벌 경제 지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만약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이는 국제 유가 급등 및 전 세계적인 경제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암울한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이 러시아로부터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이란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반면 엑시오스에서는 미국이 이란에게 상징적 핵농축을 허용하는 합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비록 신락 같지만 협상 타결의 희망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며 국제사회의 현명한 중재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 상황이군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전달해 주실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몇 가지 중요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는 최근 자신의 유고에 대비하여 승계 서열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 즉 후계 구도에 대한 불안정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 또한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이란 한국 대사관은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출국을 권고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현지 상황이 그만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며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만약 미국이 지상군 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한다면 미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와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자국 내 지형적 이점을 활용한 방어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쉽게 군사적 옵션을, 특히 지상군 투입이라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옵션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성 기자, 매우 심도 있는 분석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외교적 해법을 찾고 국제사회의 지혜로운 중재 노력으로 평화적인 결말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전문 이재성 기자와 함께 미국-이란 관계의 현주소와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보물이었습니다.